제가 설명드리는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다음 이제 그 영상 분석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이 크게 나뉘면 어, 영상 분석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 거죠. 1번, 2번, 3번. 그죠? 요게 이제 15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15분 동안 진행하고 끝나면 파트가 나뉜다 그랬죠. 완전히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작업형 문제가 된다 그랬죠. 작업형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4번, 5번, 6번이 작업형 문제입니다. 작업형 문제. 그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얘는 이제 뭐냐면 단답형.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 할까요? 드래그 앤 드롭형 해가지고 최소한 두 문제에서 최대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형은 세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단답형이 되는 거고요. 단답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두 문제 정도는 선택형이 되는 거예요. 선택형. 이게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영상 분석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누면 필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필기. 파트가, 여러분들 이제 얘기하실 때 파트가 영상 분석 문제 한 파트, 작업형 문제 한 파트, 드래그 앤 드랍 문제 한 파트, 그 다음에 단답형, 선택형 문제 한 파트, 그 다음에 필기.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섯 개의 파트. 영상 분석 문제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영상 분석 문제는 우선은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상 분석 문제는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요. 또 그러면 영상이 많다 그래서 내가 공부가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영상이라고 해도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영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하면은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영상을 먼저 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상을 왜 먼저 풀라라고 하냐면, 일단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나뉘잖아요. 첫 번째 영상을 딱 보면 이게 어떤 영상인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예시 상황도 있고요. 여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폭행 상황인지 배회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절도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방화를 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는 거죠. 장소, 공원인지 지하도인지 지하철인지 뭐 쭉 보면 보도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방금방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상황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시간을 빨리 푸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에 따라서 이거 영상을 분석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상황 파악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시간대별로 쫙쫙쫙 보시면 되는 거죠. 금방 이건 푸실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나에 5분 이렇게 15분을 내가 할당해 놓고 계시면 얘 같은 경우는 한 1, 2분이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됩니다. 1, 2분이면. 내용 파악도 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영상이 한번 딱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폭행 영상인데 폭행이 언제쯤 발생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이 여기 시작하자마자,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폭행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중간 지점부터, 중간 지점부터, 실제 이제 이 영상들이 나오는 거죠. 1번, 2번, 3번은 정해진 시간 15분 이내에서는요, 뭐 1번, 2번, 3번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15분이 지나면 1번, 2번, 3번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15분이 지나면. 그래서 예,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 부분은 영상은 녹화해서 저희가 카페나 유튜브에다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상이 여기 중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봐 보세요. 영상을 보실 때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기셔야 돼요. 아,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예제를 제가 실행해 볼게요. 실제 시험 화면을 실행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제 이름을 쓰고요. 여기에서 영상정보관리사 선택하시고 2급이 아니고 급수가 없죠. 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에요. 방법. 이걸 쭉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2023년도 요거 하나 있죠. 요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운받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이제 이 문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5분 딱 스타트 됐죠? 그럼 문제를 볼 때 제가 2번 문제부터 푸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풀이 시작 누르세요.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풀이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2번 문제에서 이 부분을 읽지 마세요.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지 마세요. 그냥 이용 방법 정도니까 풀이 시작을 누르면 여기 밑에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이걸 볼 때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크게 확대하고 또 작게 줄이고 또 뭐 여기서 속도를 화질을 또 좋게 하고 또 여기 플레이 속도도 빨리 하고 이러면서도 시간이 다 가요. 이러면서도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서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기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건너뛰기. 아직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짧게 끈을 가는 거죠. 짧게. 이렇게 짧게 가면 여러분들 여기 좀만 가다 보면 이제 짧게 이렇게 빨리 끌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끌어당기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폭행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중간 지점에서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이걸 그대로 플레이 시켜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부족합니다. 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물론이죠. 이미 답을 여기다 다 적어놓고 나중에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도 가능하시고 합니다. 15분 이내에서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보도, 상황, 여기 폭행 이렇게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타가 나면 그냥 오답이니까요. 오타가 나면 오답입니다. 여기 행인 참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행인 참고인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안 나옵니다. 그냥 이 폭행 장면이 있을 때 주변에 차가 있었냐 없었냐, 행인으로 보일 만한 사람들이 있었냐 없었냐, 차가 있었냐 없었냐, 주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주차된 차가 있었냐 없었냐, 차가 몇 대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차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행인을 여기 지나가는 차 택시도 행인으로 보시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건 지점 행인
여부, 무,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마스크 착용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시절에 이 자격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그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뭐냐면 주차된 차가 있었냐, 없었냐. 주차된 차량이 있었냐, 없었냐. 그 정도로 그냥 유무를 따지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고, 여기서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푸시면 되고요. 푸시면 되고, 영상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시정지 시켜 놓으시고, 답을 적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이 사람들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 분석 문제는 영상 정보 의뢰 조사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유무, 이런 걸 맞추는 겁니다. 장소, 행위, 그리고 주위의 그 차량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거고요. 여기 다 푸시면 풀이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누르고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수정하시면 됩니다. 풀이 시작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로 가보면 1번 문제 풀이 시작을 누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해자 성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를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어차피 밑에 나온 내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최대한 창을 키우시면 좋아요. 창을 여기서는 키우신 다음에 아까 폭행 장면이 어디쯤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딱 끌어다 놓고 사람들 잘 보이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일시 멈춤 시켜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남성이에요. 체크. 가해자 인원은 한 명이네요. 그죠? 체크.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검은색 가해자 인상착의 검은색 머리에 검은색 반팔티 입었네요. 그죠? 예, 긴 바지 입었고요. 검은색 운동화 신었어요. 맞죠?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제 피해자 성별은 여성으로 보이고요. 피해자 인원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죠. 두 명. 성별은 여성 맞고요. 피해자 1 인상착의는 단발머리, 여기 단발머리, 묶음머리, 긴 바지, 흰색 긴 팔티가 아니라 흰색 반팔티죠? 흰색 반팔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해자 2의 인상착의는 단발머리에, 긴 머리에, 운동화에 검은색 반팔티. 이 친구는 맞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E하고 F가 틀렸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어느 부분을 클릭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딱 멈춰놓고, 푸시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상황 파악을 해서 푸실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내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요. 닫기를 눌렀어요. 근데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 제대로 안 읽었어요. 다음 제시 상황에 따라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영상조사 의뢰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을 모두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치하는 항목에다 다 체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를 바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E하고 이렇게 F, E하고 F 이렇게 두 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푸신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3번으로 넘어갈 때 내가 지금 현재 몇 분이 남았다. 이걸 딱 보시면 돼요. 3분 남았을 때 여기도 이 설명을 보지 마세요. 여기서는 설명을 읽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부분을 보시고요. 자, 1번 영상, 2번 영상, 3번 영상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냥 바로 1번 영상 클릭해서 1번 영상을 먼저 보세요. 어떻게? 쭉 끌어당기기로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클릭 이렇게 보실 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실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 그냥 여기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상에 상황이 발생되는 건 중간 이후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또 이제 뭐 만약에 제 이 얘기를 듣고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 앞부분에다 배치할까요? 그러긴 쉽지 않죠. 전체 영상에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공간의 낭비, 예, 뭐 이런 것처럼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은 항상 이렇게 중간 부분부터 뭐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 놓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옮겨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상황이 발생되면 계속 그 상황이 유지가 되잖아요, 보통. 그죠? 이분, 두 분이 술 먹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쭉 보니까 빨리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됐으면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됐으면 상황이 없는 겁니다. 빨리 종료하시고, 자, 빨리 종료하시고 상황 없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영상은 캠2 누르시면 되고요. 캠2 누르셔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 3분의 1 지점 먼저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저 뒤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두 사람이 출연했는데 그럼 빨리빨리 넘기세요 그냥. 빨리빨리 넘기셔서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없을까요? 점점 가까워지죠. 예, 지금 보시면 딱 절도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상을 꼭 이제 우리가 협회에서 제공해준 영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 절도 뭐 이렇게 하고 또 캠 3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남은 시간 항상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남은 시간 몇 분 남았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윗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실 거고 좀 훈련을 하시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 5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막 하실 필요도 없고 저 시간을 보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여성분이 있고 그러면 중간 부분에 클릭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이제 중간 부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냥 중간 부분 클릭해 놓고 나서 이렇게 촘촘하게 클릭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절도나 폭행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절도, 폭행 아니면 납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술 취한 사람 없는 거죠. 없고 가는 거죠. 여기 상황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예, 납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납치. 그러면 보지 말고 다음에 바로 4를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돼요. 4번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영상을 또 여기서도 보시면 중간쯤에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조금씩 넘기면서 보는 거죠. 조금씩.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눈이 되게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상을 키워도 되겠죠? 영상을 키우고, 이렇게 클릭 하면서 보시면 돼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상황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쭉 클릭해 보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중간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 정도 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셨을 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영상 우리 분석 문제 푸실 때 이런 게 떠 있으면 이건 클릭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창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풀이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풀이 닫기를 누르시면 창이 닫히고 이제 세 문제를 다 푼 거죠. 내가 풀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죠.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아무리 클릭해도 클릭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문제를 실제로 이제 뭐랄까요? 다 푸시고 나면 여기 파트 닫기를 누르시면 이제 영원히 이 문제 1, 2, 3번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죠. 파트 닫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4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는 여기 비밀번호를 또 입력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선택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4번부터 13번 중에 클릭하고 넘어가는데, 아는 문제 나왔다. 그럼 얘네를 먼저 푸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형, 뭐 블렛형, 뭐 돔형 이런 식으로 딱 드래그 앤 드랍이죠. 다 풀으셨으면
여기 문제 닫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문제 보기를 누르시면 문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얘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다 했으면 X표 누르고 닫으시면 되고요. 문제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푼 거예요. 요걸. 그럼 풀었으면 표시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푼 표시는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서 먼저 아시는 거 먼저 하셔라. 아시는 거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는 거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인데 나중에 봐서 당황스럽고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이런 문제들을 방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클릭하시면 창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창이 바로 떴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 시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보기라든지 검색 이런 거 가보면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 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검색 시 시스템 디렉토리를 포함되지 않는다. 시스템 디렉토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압축 파일은 포함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포함에다가 여기다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두 개가 만족하는 거죠. 두 개가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어 검색 사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위에 보면 자연어 검색 사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부분에 체크.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문제에서 이제 다 했잖아요.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 체크가 돼 있어. 그럼 내가 체크를 풀어버린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체크는 그냥 내비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요. 설정하라고 한 것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마음대로 이걸 여기 돼 있는 체크를 이걸로 체크를 바꾸거나 여기 체크돼 있는 거 체크를 풀어버리거나 이러면 그냥 오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라고 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에서도 보면 여기에다가 체크하시고 자연어 검색에다 체크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서 창을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창을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보시면 이렇게 5번 문제 풀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몇 분 남았지, 몇 분 남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이 좀 작잖아요. 그죠? 내용이 작게 보이죠? 근데 요번에 시험장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 클릭하신 다음에 창이 커지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움직여서 내용을 좀 키워서 보실 수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시면. 그래서 요거 4 눌러서 속성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떴죠 또. 그럼 여기 다음 주소 사용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제 192.168.10.30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가 내가 막 입력하다 보면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0. 그리고 여기는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10.1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거 체크 막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여기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닫기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문제도 푼 거죠. 내가 만약에 다시 들어가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프리시작 눌러서 똑같이 아까 위치로 가서서 속성 눌러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착각해가지고 뭐 100이라고 적었다라든지 103이라고 적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시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6번에 보시면 여기도 문제를 보시고 프리시작을 먼저 누르세요. 문제를 나중에 읽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읽어도. 그래서 문제를 여기 딱 띄워놓고 나서 읽으시면 되죠.
노후된 컴퓨터에 새로운 컴퓨터 교체 설치하고 있다. 설정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컴퓨터 이름.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뭐, 여기서 우리가 좀 해봤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변경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에 컴퓨터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대문자로 ICQA라고 제시해 주는데 내가 만약에 소문자로 ICQA다! 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답이 되는 겁니다. 제시 문제에서 대문자로 제시했으면 대문자로, 소문자로 제시했으면 소문자로, 쉽게 얘기하면 IQCA다. 만약에 지시 문제가 제시된 문제가 ICQA가 아니라 IQCA다. 오타 같은데? 오타 같은데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ICQA로 바꾸면 나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제시 문제에서 만약에 오타를 제시했으면 오타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타하고 똑같이 ICQA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렇게 내가 문제에서는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내가 임의로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해준 문장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제시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작업을.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작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4번, 5번, 6번 이런 문제는 4번, 5번, 6번 문제는 보면 카페에 잠시만요. 카페에 보시면 왼쪽 메뉴에 보시면 여기 기출 문제는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업형 학습이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출제됐던 애들은 몇 대차 언제 출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관리자는 11회차에 출제가 됐었고 로컬 보안 정책은 10회차, 12회차, 14회차에 출제가 됐었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죠. 네트워크 속성 문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네트워크 속성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고 네트워크 속성 문제를 누르면 여기에서 클릭해서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끝날 때 설정 유효성 검사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설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보다 보면 금방 봅니다. 저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금방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기 기출 문제가 나오거나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한 문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아니면 새로운 영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새로운 영역이 나오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영역이 나오면 여기 작업형 학습 이론 설명 부분 이 파트를 클릭해 보면 이제 파트별로 또 따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쭉 가서 디스플레이 학습 부분을 출제가 안 됐었다 그동안. 근데 이걸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클릭해서 이제 이 파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 쓰는 때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감지 누른 다음에 뭐 듀얼 모니터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해상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리고 가로 세로 피벗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피벗 기능을 사용했을 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 개수 요즘에 이제 듀얼 모니터가 워낙 많이 쓰시니까 듀얼 모니터 특히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를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거 설정하는 거 이렇게 한 번쯤 살펴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아까 바탕화면에 깔아놨던 실습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를 뭐 해야 돼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 조작 방법, 프로그램 시작하신 다음에, 잠깐만요. 이걸 닫아야지 되겠네요. 잠시만 닫고 다시 열었다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자, 여기서 PC 정비사로 맞추시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선택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클릭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설정들이 나오고요. 여기 하셔서 감지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면서 해상도라든지 이런 걸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 모니터 사용 뭐 이런 거. 좀 전에 다시 한번 주 모니터로 뭐 사용한다. 뭐 내가 설정한 거 이렇게 감지 누른 다음에 두 번째를 갖다가 주 모니터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 주 디스플레이 주 모니터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크들 하시는 것들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프로그램 깔아서 잘 사용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제로 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작업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작업형에 대한 부분은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래그 앤 드랍 문제인데요.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어렵잖아요. 이제 좀 어려워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파트 닫고요. 이 40분도 필기도 40분인데 40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7번, 8번이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인데, 드래그 앤 드랍 문제인데, 7번, 8번 문제가,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시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확인 버튼과, 확인 버튼과 적용 버튼이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과 적용 버튼. 확인 버튼은 쉽게 얘기하면 이 창이, 한번 여기서 설정하고 나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혀요. 확인이 되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적용 버튼은 뭐냐면 여기서 복수, 여러 개를 설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시각효과에 들어가서도 뭐 이거저거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처적 성능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서 또 다른 것도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때 대표적인 거 이제 가상 메모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만약에 가상 메모리를 내가 설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C를 내가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C를 설정한 다음에는 여기 적용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 설정 버튼을 꼭. 그다음에 D도 설정하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줘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창 안에서 여러 개를 설정해야 될 때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창에서 그냥 하나만 설정을 변경하거나 설정할 때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적용 버튼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적용 버튼 누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셔라.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다른 거에서 내가 헷갈리거나 혼동이 오실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자료를 잠깐 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 문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접근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드래그 앤 드랍 문제. 여기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파트를 정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우리 이제 영상과 관련이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메라 종류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에서 그래픽 카드가 연결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구성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성도고 그 영상이 촬영됐을 때 이제 그 처리도입니다. 처리도. 어디로 들어와서 MVR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뭐 GIS 정보하고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리고 VMS를 통해서 어떻게 영상을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의 구성도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폴이라고 하죠. 스마트폴이라고 하는데 그 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이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통합 함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영상이 이제 어디로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MVR이든지 DVR로 옮겨진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통합관제센터처럼 영상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요 구성도를 잘 보시고 구성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실제적인 명칭들 물어보는 거, 명칭과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 할 만한 거. 또 쭉 나오죠. 비상벨 누르고 비상벨의 절차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출제됐던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됐었다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 몇 회차에 출제가 됐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실제 출제가 됐던 회차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에서. 그리고 여기 안내 표지판 통해서 수집된 정보. 요거는 또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된 거죠. 촬영 시간, 뭐 촬영 범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고요. 카메라 종류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핀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카메라 분류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렇게 실제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안 카메라, PTZ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알맞게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틸트 PTZ도 펜틸트 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걸 또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어떤 영상 MVR이라든지 DVR의 처리, 뭐 기술 관련돼 있는 거, 순서 관련돼 있는 거, 케이블로 어떤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 중간중간에 송신기하고 수신기, 카메라 컨트롤러, PTZ 카메라인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케이블로 사용되는 게 UTP 케이블이냐, CCTV 케이블이냐, 동축 케이블이냐,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SSD, 뭐 이렇게 M.2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그 드래그 앤 드랍 부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요 영상도 이제 VMS 통해서 통해서 볼 때 1번 부분은 카메라를 검색하거나 카메라를 선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2번 부분은 선택한 카메라를 PTZ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3번 부분은 영상 카메라를 이제 내가 관리하는 카메라들이 뭐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여기 이제 3분할이나 4분할이나 6분할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GIS 정보하고 카메라 위치들을 지도하고 카메라 위치들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VMS 관련된 문제들이 간혹 나오죠. 한 문제로 아마 VMS 관련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VMS. 그래서 여기 카메라 이름이나 카메라 검색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예요. 카메라 검색, 카메라 분할, 화면 분할, 카메라 영상 연결, 분할 4채널, 분할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 문제를 보면서. 요것도 바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직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죠. 직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 카메라의 설치 위치를 잡으실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3m 이상의 위치에서 설치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손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3m 정도에서 설치했을 경우에 이제
45도 각도 이상으로 170cm 객체를 최소한 5, 6m 전까지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위치 아무데나 그냥 막 설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데나 막 설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분들 보시면 되고, 예, 사고가 발생됐을 때 순서, 상황 대응 절차 이런 것들이요. 112에 대한 절차, 112 긴급 출동에 대한 절차, 119 긴급 출동에 대한 절차,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절차, 뭐 사회적 약자 지원 절차,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 뭐 이런 경우들, 치매 노인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죠.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종자 찾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뜨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칸 절차에 대한 부분들. 여기 예를 들면 여기 공공 쪽에서 본인 여부 신청서 확인 이 부분을 싹 지워놓고 공공 신청서 공문 등 제출 요거 부분도 딱 지워놓고 요 부분에 알맞은 것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절차나 순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절차나 순서 중요하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요것도 이제 바로 직전 회차에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순서나 절차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 회차에서는 요거가 출제가 됐었죠. 이 부분이 119 긴급 출동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독거 여성이라든지 귀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통합간치센터 어린이 치매 노인 이렇게 관리하는 거 순서.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119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아까 단계 절차 이런 것들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일일이 풀이해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자료를 보실 때도 순서가 있는 거, 절차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직 여기 자료들 중에서도 출제 안 된 애들 많습니다. 출제한 애들 많으니까 여기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한 애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영상 분석 문제에서 제가 이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카페에 보시면 영상이 추가 영상을 또 제공해줘요.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예제 모의고사에 있는 그 영상 하나뿐인데 여기 추가 영상으로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이렇게 추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어디에 있냐면 카페의 왼쪽 메뉴 중에 시험 관련 공개 자료 필독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독이라고 요거 시험 관련 공개 영상 자료 여기에서 보시면 필독이라고 돼 있고 참고 자료, 추가 영상 자료 이렇게 있죠. 추가 영상 자료 클릭하시면 일반 첫 번째 영상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영상정보 의뢰조사서나 영상정보 조사 의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거고 협회에서는 이제 영상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이 뭐 하는 거냐. 그럼 아까 우리 연습할 때 보면 중간 지점 한번 클릭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문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쵸? 가려고 그러는데 막 길막을 하잖아요. 이 친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죠? 방해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클릭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체 접촉도 좀 있고요. 끌려가죠? 도망가죠? 잡아서 차에 태우고 갑니다. 그럼 납치죠, 납치.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제 막 치안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막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납치인 거죠, 납치. 납치. 예시로 딱 제공해 주는 게 납치다. 그러면 납치인 겁니다, 납치. 그죠? 두 번째 영상도
예, 쭉 보시면 중간 지점부터 클릭해서 보시라 그랬죠? 어, 그러면은 주변에 차가 지나다니고 있냐 없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실신했네요. 그쵸? 여기서 딱 실신했습니다. 실신 영상이죠.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닫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가 끝나면 잠시만요. 드래그 앤 드랍 문제가 끝나면 이제 여기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9번 문제부터는 주관식 문제죠. 9번 문제부터는 이제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나오면 땡큐, 모르는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죠. 그게 문제가 몇 문제예요?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총 13문제 중에 내가 다섯 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기시험에 꽈락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꽈락을 극복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영상 분석 문제, 작업형 문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 순서, 학습 우선순위. 이걸 잡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주관식 문제, 다음에 선택형 문제, 또 선택형 문제, 그 다음에 얘도 주관식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이렇게. 근데 얘는 마지막 문제는 항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라서 요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법 관련 내용에서 많이 나옵니다. 법, 법 관련 거기 우리 그 영상정보관리사에 보시면 관련 법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어차피 필기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하실 때 이런 순서, 이런 법 내용들 1조부터 뭐 1항부터 뭐 10항까지 있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게 이것도 어차피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정해져 있긴 한데 보기가 이제 꼭 관련 법을 보실 때 되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 순서는 이제 됐고요.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시고 제출하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